반갑습니다. 여러분, 시간 참 빠르네요. 제가 시험 치기 한 100일 전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올린 영상이 한 80개 정도 됩니다. 오늘 구독자 수가 530명을 돌파를 했네요. 제가 편집이라든지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독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물론 광고라든지 책자 같은 거 팔아서 돈으로 남길 생각 전혀 없습니다. 모두 무료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2019년도 즉 작년도 시험에 경남 최연소 남자 공채로 합격시켰던 후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합격한 수기가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을 이끌어서 합격시킨 후기입니다. 먼저 이 글은 제 말씀드린 대로 저의 합격 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다른 사람을 노베이스 상태에서 합격시킨 후기입니다. 이 주인공은 작년도 경남 최연소 남자 공채 합격자입니다. 제가 합격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합격시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힘이 들었지만 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억지로 공부시키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그 친구 나이는 22살입니다. 그리고 경남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성적이 좋은 덕분에 부산 가까운 양산 소방서에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친구가 합격하기까지 5개월 동안 거쳐온 과정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공무원 책을 산 지 5개월 만에 필기를 평균 89점이라는 고득점으로 합격하였고 체력은 30점으로 겨우 커트라인을 넘겨서 겨우 합격했습니다. 이 친구가 다니던 대학교는 부산 덕촌동에 있는 과학기술대학교 소방관련학과 1학년 1학기까지 끝낸 재학 중이던 대학생이었습니다.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학교를 다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2학기 등록금을 냈을 때였는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소방서에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졸업을 할 때쯤이면 소방 공무원을 지금보다 적게 뽑을 것이니 굳이 졸업을 하지 않고 나한테 어느 정도 코칭을 당하면 소방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는 합격 후에 대학교를 자퇴하였습니다. 저도 현재 간부부생으로 들어와서 재직 중에 있지만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제적당한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소방학과 교수님들이 저를 싫어하시겠죠. 학교를 안 나와도 소방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제 생각은 지금처럼 많이 뽑고 있을 때 시험 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뽑는 게 아주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는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방시험을 바로 칠지 아니면 졸업 후에 칠지 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처음 보는 첫날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소방서 앞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머리가 샛노란 대학생 앳된 친구가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머리가 탈색한 색깔이었는데 공무원 공부를 어떻게 하겠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했던 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소방 공무원 세계는 계급 사회라서 나이보다는 먼저 들어오는 것이 고참으로 우선일 때가 많다고 말이죠. 실제로 21살에 합격을 하면 앞으로 40년 정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계급의 가능성도 무한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1살에 합격을 한다면 30살쯤이 되었을 때는 계급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 있고
연봉도 훨씬 높아져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 쪽으로 쭉 걸어가는데 최단거리인 대로변이 아니라 공장이 쭉 늘어서 있는 좁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당시에 저녁 8시쯤이었지요. 공장에서 야간 일을 하는 서서 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여주면서 지금 공시생인 너의 상태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저분들보다 훨씬 더 못하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공장에서 네가 만약 일을 한다면 돈이라도 벌겠지만 합격하지 않고 대충대충 공부를 하면서 공무원 수험생의 장수생의 길을 걷는다면 차라리 공무원 수험생의 길을 들지 말고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친구가 공부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5개월 만에 합격시켜준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소방 관련 학과여서 소방 공무원이 어차피 본인의 목표였기 때문에 수락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 다니고 있던 고시텔에 등록을 하고 고시텔에서 가장 가까운 독서실도 등록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약속은 5개월 만에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빨리 독서실에 와서 가장 마지막에 독서실에서 나가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독서실이 여는 시간은 9시, 닫는 시간은 새벽 1시였습니다. 저는 독서실에서 새벽 1시까지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밤 12시 30분에 그 친구를 독서실 앞으로 불러내서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끝마치는 친구들이 몇 명이 나오는지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12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한 명도 그 시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서실에 있는 친구들은 밤 12시 반 전에 모두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수험생활의 고통과 어려움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독서실이 닫히는 시간까지 공부하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새벽 1시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1년, 2년 네보다 더 많이 공부한 수험생을 제치고 합격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 2년 더 공부한 친구보다 5개월 공부한 그 친구가 더 많은 시간을 공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방관 시험을 준비하기로 한 그날 저녁 인강 신청을 마치고 수험서 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인강을 6개씩 들었습니다. 오전에 국어 3개, 오후에 영어 3개씩을 듣고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이 끝나면 국사를 또 3개씩 들었습니다. 국사가 끝나고 나면 소방학 개론을 들었고 소방학 개론이 끝나면 법규를 들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만에 5과목 인강을 모두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사가 제일 강의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국어가 그 다음 강의가 길었고 개론 법규는 강의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강의 3개, 오후에 강의 3개를 듣고 나면 오후 5시쯤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날 배운 것을 복습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쭉쭉 적으면서요. 이 친구가 대충 읽고 복습했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계속해서 적은 종이량을 검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반 만에 인강을 끝냅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 국어 20문제, 영어 20문제를 풀게 하고 영단어 30개씩을 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어 영어를 오전 시간에 끝내고 나면 오후 시간부터는 암기 과목 기출문제를 기본서에 줄을 그었습니다. 국사 한 과목에 기출문제를 줄을 닫고 나면 소방학 개론으로 넘어가서 기출문제 줄을 긋고 소방학 개론을 다 긋고 나면 법규 기출문제를 기본서에 줄을 그었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는 실제 시험에서 소방학 개론을 100점을 받게 됩니다. 줄 긋기의 힘입니다. 줄을 그은 과목은 그 과목을 6일에 1회독 할 수 있을 만큼 하루에
6분의 1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독을 하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기출문제를 다 풀고 나면 다시 해독을 했고 또 이해독, 3회독을 하고 나면 기출문제집을 똑같은 책을 다시 사서 새로 풀었습니다. 암기 과목은 이렇게 하면 완성됩니다. 적어도 암기 과목 때문에 남보다 못 쳐서 합격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덕분에 이 친구도 암기 과목은 모두 10회독 이상 하고 시험을 치러 갈 수 있었습니다. 6일에 1회독이면 한 달에 5회독이니까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근처 대학교 운동장에 올라가서 아침 7시에 갔습니다. 같이 있던 친구들과 같이 체력 측정을 했습니다. 주로 조깅과 제자리 멀리뛰기, 유연성을 했습니다. 제가 줄자를 들고 가서 쟀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그 친구들 아버지를 함께 참석시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측정했습니다. 우리는 합격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키가 작고 왜소했는데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 키가 작아서 보약을 계속 먹여서 지금까지 몸집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이 친구는 악력과 제머리 둘 다 0점이었는데 정말 심각했습니다. 기초 근력이 없어서 운동을 해도 기록이 잘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몸을 키워야 했습니다. 저녁에 야식 먹는 것과 기름진 것 먹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대신에 매일 계란을 하루에 5개씩 먹게 했습니다. 삶은 계란을 보관하는 게 번거로웠기 때문에 구운 계란을 한 판씩 사게 해서 운동 후에 그리고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하루에 5개씩을 꼭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체력이 잘 늘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필기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체력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었지요. 그래서 시험 치는 해 1월 달에 체력 입시학원에 보냈습니다. 3월 달에 필기인데 1월 달에 체력 입시학원에 보낼 만큼 체력이 잘 늘지 않았습니다. 1월 달에 체대 입시학원에 한 달 보내고 3월 달에 시험을 치고 쭉 다녔습니다. 체력 입시학원에 저녁 8시에 갔었는데 다녀오면 그날 필기 공부가 하기 어려울 만큼 힘이 빠져서 왔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필기 합격생들 중에 3분의 1이 체력에서 까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 친구에게 체력을 신경을 썼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체력 시험을 30점을 받아 겨우 까락을 면합니다. 지금 이 친구는 소방서 일에 만족하면서 다니는 걸 제가 보면서 참 대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11월 달에 공군에 입대를 한다고 하는데 제대하고 나면 취직 걱정 없이 소방서를 다닐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합격하셔서 같이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